네, 지난 2013년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자신이 1980년 5월 광주에 파견된 북한군 특수부대였다라는 탈북자를 내세우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는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 이러한 북한군 개입설은 그 군사 정권의 유혈 진압을 또한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만원 씨가 광주에 파견된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주장이 이제 근거가 없는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만원 씨가 광수 36번으로 주목했던 양동남 씨를 연결을 해서 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당시 5.18 광주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현재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C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또 김상윤 소장님 인사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이 한동안 광수 36번으로 지목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이 광수 36번이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로도 주목이 됐었었는데 선생님 이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2016년도요. 예. 지만원 씨가 발간했던 책자가 있습니다. 사진 책자가. 예. 그 사진 책자를 이제 좀 봐주라 그래서 그 보는 과정에 이제 제 얼굴이 나와 있길래. 아하. 이런 일에 괜히 그냥 휩쓸리기 싫다라고 생각에 재단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셨음에도 그냥 본인임을 밝히기 좀 꺼려졌었다. 예.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런 왜곡된 사실인데 처음 그 사실 그래도 보실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참 허망한 이야기죠. 허망하다. 예. 제가 만약에 북한군 지금 체령이라면은 예. 내가 광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 광주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었는데, 예. 그러한 북한군이라는 그 거짓 그런 사실이 이제 뒤집어 씌워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불쾌했죠. 예, 저희 인터넷으로 한번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예. 지금 저 사진을 근거로 이제 당시 광수 36번이 북한의 최룡해 위원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예. 사진으로 봐도 전혀 유사점을 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지대 교수님이 예. 지만원 씨가 저하고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판독을 한 게 있어요. 예. 전혀 맞지 않는 사진이고요. 그럼 이제 지만원 씨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대로 명지대 교수님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최근에 또 이제 광수 1호 일명 예. 김군이라고 불렀던 인물도 확인이 됐죠? 예. 선생님 그 사실 들으셨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도 나와 있었고 그걸 봤습니다. 예. 그 사실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본인 것도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었는데 이 광수 1호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좀 다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수라고 지목을 했던 부분들이 예. 이 지만원 씨가 우리들 80년 당시에 찍혔던 사진들 가지고 전부 다 광수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과정에 봐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지만원 씨 광수 문제로 재판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사자들인 우리가 직접 이러고 살아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다 해가지고 그러고 계속 올린 것에 대한 지금 대법에 지금 아마 계류 중일 것입니다. 그 대법까지는 아직 끝이 난 사건은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조갑재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북한군 설은 정말 터무니없는 설이다라고 보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보수에서 일각 지만원 씨 이분 저랑도 좀 악연이 좀 있거든요. 이분이 또 고소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예. 계속 소송전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을 좀 만나는 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은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 과정에 같이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라고 합니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려 나가가지고 같이 지만호 씨하고 이제 대지를 할 때 예. 들어오면서부터 벌벌벌 떨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지만원 씨가 예. 왜 떨었을까요? 모르죠. 참 그 측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하. 그 덜덜덜 떨면서 말도 더듬으면서 그러고 말을 하고 있고 와 어쩌고 저런 사람들이 군 장성이었을까 그런 생각 들 정도였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재판도 걸리고 그랬는데 근데 일부 판결도 나오고 예. 그런다고 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떠돌았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예. 요즘도 그렇게 많이들 퍼뜨리고 다닙니까? 지금도 그 유튜브 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갔군요. 그게 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대법까지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5.18 북한군 침투설이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데 예. 그 선생님도 직접 재판에 가보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보시고 예. 그 판단하셨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당시 전두환 정권부터 해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당시 그 국방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5.18 때 북한군 계획은 전혀 없었다라고 발표까지 다 했잖아요. 2번이나.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왜 그러는가를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까요? 그러죠. 저희들은 왜곡된 정보가 너무 빨리 번지고 그런 것에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80년 5월 얘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당시에 시민군의 합류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또 제가 궁금한 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때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아, 20살. 예.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습니까? 뭘 보고 뭘 보시고? 강주 시내에서 그 시위 때 이제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었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있었던 곳이 강주 보면은 그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가 있는데 저 밑에서 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길래 이제 거기를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내려가 봤죠. 안 무서우셨어요? 그때 글로 걸어가신 자체가? 아니 이제 그때는 그 개헌군들이 안 보였었으니까요. 아, 거기는. 그래서 검은 연기 피는 곳을 가봤더니 시민들이 바리케이를 쳐놓고 그 타이어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위대 차량들이 공수부대들이 강주 시민 다 죽인다라고 도청으로 막 가자고 막 그런 소리가 나길래 이제 저희들도 차를 타게 됐죠 이제. 도청으로 가자 이 말씀을 듣고 예. 차를 타고 도청으로 가셨는데. 예. 예, 그날도 이제 그 계엄군과 투석전 한번 열어 버리고 들어갔다가 20일 날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금남로로. 예. 지금에 보면은 그 강주 금남로에 보면 그 5.18 기록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보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PD님들도 아마 그 시기 우리 5.18 사진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 사진에 보면은 그 니으카의 시신 두 구가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아. 그때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고 선생님께서요. 예. 아. 같이 가신 친구분들도 계셨던 건가요? 그 자리에? 예. 네. 그 이제 시신을 보고 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럼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싶으면 집에 가서 숨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제 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그 친구 하나가 예. 그 학생운동권에 있던 친구를 금남로에서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계엄군하고 대책을 하려면은
총기가 시작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막 돕니다. 그날부터서. 이제 21일 날 그 하순으로 가서 하순 경찰서 무기고를 털게 되죠 이제. 예. 직접 가셨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 그 당시엔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았을 때인가요? 신체 검사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사격을 해보신 적은 없는 상태에서 어쨌건 시민들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총기를 가져오신 것으로 봐야겠네요. 예, 이제 김한훈 씨도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 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 6.25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많이 봤었습니다. 예. 6.25 전쟁 영화를 보면 칼빈과 M1 그 총들이 많이 나오지 나오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배웠던 게 총 쏘는 방법은 그걸로 터득을 했고요. 예. 기동 타격대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신 거고 예. 그 도총으로 이제 결국 들어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저 같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 도청에 남아 있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니까. 예. 그 도청에 있는 동안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믿는 게 뭐였었냐면요. 예. 당시 그 외신 기자들이 강주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하, 외신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한 일주일만 버티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 기자들이 우리한테 그런 연지를 해줬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것도 믿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강주 우리 도청 지하실에가 탄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탄약과 수류탄 같은 게 다이너마이트. 그때 뭐 이야기로는 일이 폭파 사건보다는 훨씬 많은 다이너마이트와 폭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설마 이제 한 것이죠 저희들. 함부로 진압하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셨던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럼 선생님 그 도청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시민 질서 또 좀 수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민원 들어오면 가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차량도 다니도 않고 그랬었으니까 예. 저희들이 가령 임신부가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실어다 드리고. 아 전남청 안에도 임신부가 계셨어요? 아니요. 시민도청이 차량부였겠죠. 차량으로. 예. 예. 강주 시내가 그때 당시는 8시면 통행 금지였었어요. 5.18 항쟁 기간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도 좀 어디 가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것을 했죠. 전남도청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동료들께서도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했죠. 예, 동료들끼리 그럼 어떤 말씀을 나누시면서 외신 기자 말도 있었습니다만 나누시면서 버티셨을까요? 저희 이제 타격 때 이제 1조로 편입되었던 5명들이 예.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되어 있어서 겁나 끈끈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도 도청 안에 돌아다니면서 올제 계엄군들 들어오니까 다 빠져나가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붙잡아서 도청 밖으로 쫓아냈었고. 아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계엄군들을 저희들이 만난 것이죠. 선생님 그 26일까지 그 5명은 서로 그러면 같이 이렇게 다독이면서 같이 행동하셨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26일에 계엄군이 들어온 건가요, 그럼? 들어와서 체포가 되신 건가요? 다섯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럼? 5명은 다 생존해 있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순찰을 열고 나갔을 때, 그 전에 지금 충금 지하상가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가 공사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막 지났는데 좀 1시 정도 되었을까. 이미 계엄군들이 거기까지 들어왔었죠. 이제 도청에 들어가서 비상을 걸었고. 이제 타격 때 우리 선사문을 보면요. 우리는 시민군 기동 타격대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계엄군 동태 파악 및 저지 그런 그 선서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이제 당시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무장
하지 않은 그 비무장 시민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 당시 좀 기억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이제 많은 시신을 이제 봤었고요. 많은 시신을. 예, 네. 예. 도청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될 때까지도 네.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도청 내에 그 관 속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죽음 속에서 여성분이 그 목 졸라 죽는 그 시신하고 아, 목 졸라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예, 아, 예. 계엄군이 목을 졸랐던 겁니까? 그러죠. 머리 요 얼굴 자체가 날아가 보신 분도 있고 그 수많은 잔인할 정도로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체포되신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아무래도 뭐 혹독한 신문을 받으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5.18로 인해 가지고 5.18에서는 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우리 기동타격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한 고문과 구타를 많이 당했죠. 수사를 군에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받으셨나요? 군에서 받았죠. 당시는. 당시 그러면 건강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달이니까 3개월 만에 제가 처음으로 내가 고을을 왔어요. 8월 13일 날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육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갑니다. 아.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아, 거울로. 예, 예. 아하. 예. 봤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울 속에. 예. 근데 무엇을 진술하라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집역에 고문을 하던가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참 우스운 이야기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 강주 경찰서장 자리 주기로 했지 그러면서 질문을 유도신문으로. 예, 예. 아하. 예. 그 서류 진술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뭐 도장을 찍게 한다거나 예, 예. 그런 식의 고문을 받으셨던 그래서 거군요. 내란 예, 음모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제 저희 기동타격대는 전부 다 내란범입니다. 내란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진술을 3달이면 사실 열흘도 고문 버티는 사람이 없는데 3달이면 충분히 그렇게 경찰서장 하기로 했다라고 다 이 피신 조서 작성을 하셨을 텐데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그러셨어요? 하셨습니까? 예. 아하. 석 달을 버티시면서요. 예. 어떻게 버티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송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로 많이 맞았던 게 예. 그 군 저위봉이 있잖아요. 예, 지휘봉. 지휘봉. 예. 그걸로 막대기. 예. 그 겁나 강하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등을 맞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제 그 맞는 후유증을 해갖고 이제 실려갔죠 이제 아하. 통합병원으로. 그럼 구타했던 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어디서 장교가 들어와서 또 때렸던 건가요? 처음에는 합수부에서 나와서 우리를 조사를 했었고요. 합수부에서 나와서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 이제 담당들이 막 바뀝니다. 예. 이제 일반 그 시기로 해서는 저희들이 되었었는데 기동타격대라니까 또 수사관들이 또 바뀝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엄청나게 맞았고요. 저희들이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항시 그 헌병들이 옆에 직기 서 있습니다. 꽃갱이자루 들고. 곡괭이자로. 예, 그건 들고 있는 것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제 군대에서는 그 5파운드짜리 꽃갱이자루라고 했습니다. 예. 그걸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게 아무 데나 걸리는 대로. 구타를. 예. 그렇게 곡괭이를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신 다음에는 고문이 끝났던 건가요? 아니죠. 다시 좀 나서지니까 헌병대로 다시 불러서 예. 조사받고 그런 게 이제 타격대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간을 조사를 계속 받습니다. 수사관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뭐 기소가 됐나요? 예. 기소가 되어서 저는 이제 내란 실행범으로 내란 제명도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내란죄라는 게. 그때는 군법이죠, 군사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보통군법에서 그때 당시 제가 20세였으니까 예.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죠. 네네. 다행이네 그는. 예. 5년에서 7년을 받았고요. 예. 이제 고등군법에서도 그대로 5년에 7년을 받았어요. 이게 참 태어나서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하셔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또 5년 7년형을 받으셨을 때 심정이라 할까요? 이 나라에 대한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당시에? 국가는 국민의 갑자기 생각.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은 공포심에 막 접해 왔을 때, 네. 그 엄청난 공포에 아프다는 것을 느끼질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떨어졌었거든요. 저희들이. 예. 네. 우리가 안에서 그 영창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 양희은의 그 저기 저 늙은 군인인가요? 태어난 이강산. 늙은 군인의 노래, 예, 김민기 씨가 작곡했던, 예.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 투사의 노래로 해가지고 바꿔갖고 이제 그 개사를 해서 그 영창에서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헌병들이 그 노래 불렀다고 저녁 내 기합을 주고 두드러 패고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 당시 개헌군들이 저희들한테 자위권 발동이다 그랬죠. 네. 군인이 민간인한테 자위권 발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무장인 사람들한테. 시민들에게. 예. 그래서 정말로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구나라는 생각에 예. 당시에 또 건강이 많이 상하셨었고 또 여전히 또 그 아픈 기억을 저희가 또 좀 떠올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출소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생활은 뭐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80년 12월 29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각서를 쓰고 형 집행 정지로 석방이 됩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고 했던 부분들을 못 지키고 그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5.18 그 진상규명과 명예복부에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살아남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 후로 이제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죠. 보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93년도 노동자 하루 일당 그 호프만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10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약으로 뭐 치료했던 사람들은 다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 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나왔었고요. 예. 우리 5.18 관련자들이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기관에선가 그때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36%가 나오고요. 36%. 예. 이혼율 또한 그 60-70%. 예. 엄청나게 높죠.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는. 네네. 5.18 관련자, 직접 관련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예.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 5.18 기념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어요. 소감이 좀 남다르실 듯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이게 그 우리가 반대했던 그 대통령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의원들하고 같이 많이 왔던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예. 나는 이제 저희들은 오늘 방문하셔가지고 예.
헌법 전문에다가 수립하겠다라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5.18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약속이 대통령의 약속을 기다리셨는데. 예. 근데 헌법 정신이라고 말만 했지 헌법 전문에 실린다는 그런 말이 없어서 예. 너무 좀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꼭 헌법 전문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도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공약이었는데. 이게 사실 5.18에 직접 광주항쟁에 참여하셨던 당사자로서는 이게 헌법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행동이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었다라는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이제 다 바로 잡힐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예. 정말 긴 세월이지만 또 기억을 떠올리시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또 해마다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5.18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물론 뭐 진상규명, 뭐 책임자 처분 이미 뭐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요. 예. 5.18 당시 그 42년 전에 그 돌아가신 행방불명자들, 그분들이 지금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강주에가. 그분들 좀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럼 그건 안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이 노력은 해온 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최초 양심 선언자 그 허정한 씨와 두 번째 양심 선언했던 최영신 씨, 그 두 분들을 다 이제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예. 양심 선언 정도 할 정도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최영신 씨 같은 경우는 양심 선언 오고 나서 저 도망 다녔습니다. 공수 특전단. 예. 당시 같이 그 강주에 침투했던 그 개헌군들 잡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절대 누가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가해자들 경우에 좀 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 주시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광주 5.18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명예 회복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게 또 바라는 점 혹은 국민들에게 이제 42주년 된 광주 민주화운동 어떻게 생각해 달라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거짓된 이야기들은 빨리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제 가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우리와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북한군도 개입이 없었고 역대 국방장관들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고 다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왜곡된 부분을 좀 안 믿으셨으면 좀 합니다. 네, 그러한 5.18의 진실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저희 언론도 저희 방송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동근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양동남 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